네, 2장 에너지 대사와 운동 기출문제 2-23번 호흡교환율 2편입니다. 호흡교환율은 기초편에서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기출문제를 통해서 호흡교환율을 조금 더 뽀개보겠다라는 얘기예요. 네, 교재는 40페이지. 일단은 음식을 섭취하죠. 제가 학생들한테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음식이 곧 여러분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라면 먹으면 라면 먹고 공부하고 라면으로 운동하고 라면으로 머리카락 자르고 손톱 자르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라면 먹으면 여러분들은 라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 좋은 음식을 먹어라. 좋은 음식이라는 게 반드시 비싼 음식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인스턴트 식품 조금 줄여라 라는 얘기죠. 그죠? 어쨌든 음식 먹고 힘내세요 라는 얘기는 탄수화물 드세요, 지방 드세요, 단백질 드세요 라는 거지 물 먹고 힘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장난하냐? 그죠? 그러므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섭취하고 힘을 내려면 결국엔 얘네들을 완전히 잿더미를 만드는 과정에서 ATP를 생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얘네들을 잿더미로 만든다라는 거를 우리가 전문적인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산화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잿더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산화시킨다라는 얘기는 결국 세포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세포 중에서도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요거를 산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적 인산화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완전히 산화시켜서 ATP를 생산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가 필요해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가용해서 얘네들을 완전히 잿더미로 뽀개버리는 거죠. 그 과정에서 뭐가 나온다?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이산화탄소를 생산한다. 물론 물도 생산하지만 물은 지금 여기서 관심의 영역이 아니에요. 지금 호흡교환율 얘기할 때는 관심의 영역이 아니니까 산소, 이산화탄소만 지금 제가 쓴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생산하죠. 요런 걸 뭐라 그래요? 요런 걸. 요런 거를 세포호흡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포호흡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세포호흡 중에서도 유기호흡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다른 말로 유산소 에너지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아, 결국에는 산소를 섭취하고 이산화탄소를 생산하네. 그런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라는 놈이 분자 구조가 달라요. 분자 구조가 다르다는 건 아니 포도당 같은 경우는 C6, H12, O6이고 지방이 분해되면 유리지방산인데 C16, H32, O2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소의 종류는 같죠. 탄소, 수소, 산소. 근데 원자의 개수도 틀리고 원자가 합해져서 분자가 되는데 분자의 구조도 지금 다르잖아요. 개수도 틀리고 구조가 다르게 있으니까 얘네들을 완전히 미토콘드리아에서 잿더미로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필요한 산소의 양도 다를 거고 생산되는 이산화탄소의 양도 각각 다를 거라는 얘기예요. 분자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거 필요한 산소, 즉 섭취해야 되는 산소예요. 세포가 섭취하는 산소예요. 산소 섭취량. 산소 섭취량도 다를 거고 그 다음에 생산되는 이산화탄소의 양도 다르니까 산소 섭취량분의 이산화탄소의 이 비율을 레티오 요 비율을 계산을 하면 그리고 그 값을 산출을 하면 그 값으로 포도당이 주로 에너지원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유리지방산이 주로 에너지원으로 기여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호흡교환율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런 그림을 학생들한테 그립니다.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산소를 섭취했어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생산하죠. 그죠? 대기, 공기, 대기가스죠. 대기가스, 공기 같은 얘기예요. 공기 같은 얘기예요. 대기에서 가스를 흡게 합니다. 그러면 산소가 들어올 거예요. 산소가 유입될 거예요. 질소도 들어오는데 기체 상태로 들어온 질소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배출한다고 보는 거고 이산화탄소를 흡기해서 사용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산소를 유입시켜서 산소를 미토콘드리아에서 가용하죠. 그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생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호기가스에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대기가스와 호기가스는 다른 거네. 그러니까 이걸 비교하면 간접적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유용한 산소와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이 양을 간접적으로 대기가스와 호기가스를 비교함으로써 산출할 수 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게 호흡 교환율이고, 이걸 직접 표현한 게 뭐다? 이게 호흡 지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RQ다라고 하는 거예요. RQ의 스펠링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레스퍼레토리 큐어티언트. 제가 쓸 수도 있는데 스펠링을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잘 써볼까요? 큐어티언트라고 합니다. 레스퍼레토리는 제가 레스퍼레토리 거봐요, 좀 틀렸잖아요. 자, 영어 쓸 때는 항상 교감증형이 항진되는. 그래서 RQ라고 하는 거죠. 호흡지수가 즉 호흡 교환율인데, 얘는 얘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단백질도 있는데, 단백질이 분해되면 뭐가 되냐면 아미노산이 돼요. 아미노산. 근데 이 아미노산이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므로 산화 과정이 다양하고 경로가 복잡하기 때문에 아미노산으로 호흡 교환율을 정의하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단백질 지수다, 뭐 이런 비단백질 호흡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호흡 교환율은 주로 탄수화물과 지방 가지고 호흡 교환율을 우리가 표현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호흡 교환율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 밑에다가 일단은 C6, H12, O6은 포도당이고, 얘가 완전히 미토콘드리아에서 잿더미, 즉 산화가 될 때 필요한 산소의 개수가 6개예요. 그러면은 6개의 이산화탄소가 생성되고 6개의 물이 생성되고, 그 과정에서 38개의 ATP가 생성됩니다. 그죠? 이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화면 밖으로 안 나갔어요, 이 정교함. 그러면은 6분의 6이 되는 거죠. 산소 섭취, 이산화탄소 생산. 그쵸? 그러면 포도당은 6분의 6이니까 호흡 교환율이 1이 되면, 즉 호기가스를 우리가 대기가스와 비교해서 이게 1이 된다면 요거는 탄수화물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에너지로.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고강도 운동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VO2 max 측정할 때, 운동 부하 검사할 때 호흡 교환율도 관찰하거든요. RER이라고 합니다. 요거 관찰할 때 1이 나온다. 아, 이거 고강도로 지금 갔구나. 한계까지 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유리지방산 같은 C16, H32, O2이잖아요. 얘네들은 23개의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16개의 이산화탄소, 16개의 물, 그 다음에 130개의 ATP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23분의 16이네, 요거는. 23분의 16은 대략 0.7이니까 0.7, 즉 호흡 교환율이 0.7로 관찰되고 있다라고 하면, 아, 이거 지방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구나. 주로 저강도 운동을 뜻하는 거죠. 그죠? 요렇게 표현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좀 길었어요. 호흡 교환율은 여기서 완전히 그냥 끝내버리세요. 자,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